네, 그럼 이 문제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뉴스인 호준석 앵커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지금까지 사재단의 발언 이후 정치권의 반응이 좀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구분을 해야 된다, 구분하지 말고 새겨들어라, 뭐 이렇게 좀 나눠볼 것 같은데, 일단 정치권의 반응이 좀 심상치 않죠? 호준석 앵커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했으니까 예. 뭔가 사건이 터지면 이게 며칠짜리다. 마치 태풍이 뭐 중형급인지 대형급인지 그렇죠. 가늠하는 것처럼 예. 감이 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파문은 적어도 일주일짜리다. 최소 일주일짜리다. 우리나라 뉴스의 유효기간이 짧지만 예. 이건 일주일을 간다. 벌써 금요일 날 발생했는데 지금 금토 일월 화 벌써 5일째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풀릴 기미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의 급수를 또 하나 키워준 것이 어제 대통령과 총리의 발언이 이 급수를 더 키워줬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예. 말했고요. 예. 자, 정호원 국무총리도 발언을 했습니다. 이 사재단 발언은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적에 동조하는 행위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과 총리가 할 수 있는 발언의 수위로서는 최고 수위를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고요. 어제 여야 공방이 또 이어졌고, 어제 여야 대표들이 만났습니다. 뭐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예산안 법안이 급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일단 이 발언 때문에 좀 수세에 몰리는 그런 형국이니까 좀 타개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었고, 자, 그래서 어제 만났는데 성과 내지 못했고, 일단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 한번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다면은 북도발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북한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당장 취소하고 국민에게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진정으로 할 일은 종북이 아니라 북한 지역 선교와 북한 땅의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성 없이 종교인에게까지 종북을 더 씌우고 민주당과 연계론까지 제기하는 것은 참으로 정략적인 행태이고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87년 민주화 투쟁 이후 26년 만에 종교계가 전면적으로 정권에 엄중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를 통렬하게 자성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여야가 모두 이 문제를 오래 끌고 가는 것보다는 서로 얻으려는 것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이 해법을 찾아내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복잡한 거는요, 서로 엉켜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NLL 천안함 발언만 했으면 이게 여권에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야권도 할 말이 없을 텐데, 플러스 대통령 퇴진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좀 가려서 드려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여당에서는 아니 이 얘기한 사람이 퇴진 얘기했는데 그걸 동조하자는 얘기냐라는 걸로 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금 진단은 정확하게 하신 것 같고요. 각자 이제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좀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한데, 우리가 전체적인 큰 흐름, 맥락 속에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인지를 하든 간에 지금 뭐 이른바 제야를 중심으로 해서는 시국 선언이 계속 이어져 왔고, 그 연장선에서 지금 사퇴 주장까지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이 갖는 그 의미에 대해서 뭐 그렇게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는 건 아마 청와대도 인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상당히 그것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쐐기를 박는 그런 발언을 하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제야 쪽에서의 이런 시국 선언이라든가 또 사퇴 주장은 앞으로 더 증폭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국 선언이 계속 이어지려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거기에다가 연평도나 천안함 얘기가 들어가면서 더 분산을 하는 그런 좀 떨어지는 효과가 그런 건 없다고 사실 보십니까? 그 신부의 그 발언만을 가지고 사실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어떻게 보면 본말이 전도된 거죠. 아하. 주는 지금
그 대선 문제 때문에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규탄을 하려는 자리에서 일부 뭐 그런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그 부분이 부각돼서 계속 싸운다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여권에서 가장 그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종교계가 나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방어 차원에서 그 발언을 문제 삼고 있지만 본말이 전도돼서 그 부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찾을 것인가 그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해법이 찾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더 의견을 보태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흘러온 과정들을 쭉 보게 되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점점 밝혀졌죠. 그러니까 점점 더 큰 규모의 사실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기관, 군 그 사이버 사령부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연계되어 있던 것이 지금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와중에 특검을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특검을 좀 수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NLL 대화록 관련해서 특히 NLL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 이슈를 덮기 위해서 계속 그 이슈 파이팅을 했지만 유효적으로 좀 덮이지가 않거든요. 일시적으로는 NLL 대화록이라든가 NLL 이슈가 그 국민들의 관심을 갖지만 이 대선 개입과 관련한 것은 계속 그 오히려 그 점점 증폭되면서 예.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끊으려면 특검을 빨리 수용을 하고 빨리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사실은 이 문제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그 이런 가운데 지금 안철수 신당이 곧 이제 창당 발표를 하거든요. 안철수 신당이 지금 이렇게 확 불거진다. 이 타이밍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신당 창당이 불거질 거라기보다는 신당 창당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발언이나 제안, 해법 제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뭐 보강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종교계는 지금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됐다라는 위기의식에 있기 때문에 나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신당 창당에도 비슷한 해법이 제시될 수 있고 그래서 여야에서는 이제 특검을 그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 아닌가라는 위기의식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이 특검은 안철수 의원이 공식 제안을 먼저 했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그닥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다가 다시 이제 특검으로 이제 가는 그런 양상인데 어제 송호창 의원이 예. 그 호준석의 뉴스인에 출연을 하셨죠. 네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날 그 안철수 의원이 회견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 관심사는 거기서 누가 안철수 신당에 몸담을 것인지 그 윤곽이 나오느냐, 예. 그다음에 시간표가 나오느냐 그 두 부분인데 예. 이 송호창 의원이 뭐랄까 이 안철수 캠프에 있는 분들 대체로 보면은 약간 좀 사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 말은 변호사 교수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아하. 뭔가 좀 이렇게 학술적으로 뜬구름 잡는 얘기 그런 쉽게 얘기 많이 말해서. 하는데 예. 그래도 거짓말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애들르거나 이 송호창 의원은 그렇습니다. 예. 진심 캠프라서 그런지. 예. 그리고 어제 두 가지 제가 듣기에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었는데 두 가지요. 예. 첫 번째는 지방선거 전에 창당을 안 할 수도 있다. 어허. 창당이 안 될 수도 있다. 지방선거 전에 예. 안 한다. 예.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지방선거에 참여 못하면 안철수 신당은 끝난 거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예. 반드시 그전에는 할 것이라고 봤는데 어제 발언의 뉘앙스로는 지방선거만을 위한 당을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준비가 잘 안 된다면 지방선거 때 당 차원에서 참여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를 한 거고요. 예. 또 하나는요? 또 한 가지는 목요일 날 인사들,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얼굴들이 좀 발표가 될 거냐. 누가 나오냐? 예, 그걸 물어봤더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고 있다. 예, 지금까지는 안 될 것 같다고 보는 견해가 많았는데 아. 그러면 예컨대 여기 이렇게 옆에 나와서 배석을 해서 그분들이 같이 그날 기자회견 할 같이 할 거냐?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받은 느낌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도지사 나올 정도면 상당한 명망과 국민들이 아는 분들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분들이 과연 안철수 신당으로 나와서 당선될 가능성을 확신하고 참여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아마 지금 쉽지 않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목요일 날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러면 당을 6월 전에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 고민이 결국은 그 구인난 거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더 나누고 싶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치권 얘기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뭐 탈북해라, 종북 아니면 탈북해라, 월북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신부님의 발언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치로 치닫고 있는 전국 더욱 꼬이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대치 상태에서 불거져 나오는 일부 정치인 그리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돌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 해야겠다고 나섰던 만큼 그 용기만큼 다소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간다 싶으면 때로는 이걸 주워 담을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